여러분, 지금 제약업계에서 조용히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만약 원가가 7,000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달치 비만 치료제를 7,000원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서 파는 비만 치료제 한 달치 가격이 수십만 원인데 말입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살 빠지는 약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식품 산업이 흔들리고 의료 산업이 재편되고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은 10년 뒤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고 어떤 산업이 위기를 맞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해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이 왜 혁명적이냐면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해서 뇌 포만감 신호를 직접 보내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배불리 먹었을 때 뇌가 받는 신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뇌는 배부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GLP-1에 GIP와 글루카곤까지 결합한 2중, 3중 작용제입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체중의 최대 30%까지 감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0kg인 사람이 30kg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 없이 약만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비만 치료만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효과가 입증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냥 살 빠지는 약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 자체를 바꾸는 약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들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한 달치에 수십만 원. 서민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데이터가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약의 실제 제조 원가는 한 달치 기준 약 7,000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만 원짜리 약에 원가가 7,000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특허료와 개발 비용, 그리고 제약사의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약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실제로 당뇨 치료제 메트포르민도 처음엔 엄청나게 비쌌지만 특허 만료 후 지금은 한 달치가 수천 원에 불과합니다. 비만 치료제도 똑같은 경로를 밟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먹는 비만약 즉 경구용 제제 개발도 활발합니다. 주사기 꺼내서 배에 직접 놓아야 하는 지금 방식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냥 알약으로 먹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감이 사라지고 사용자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영양제 먹듯이 비만약을 먹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유지와 미용을 위해 먹는 트렌드까지 형성되면 시장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떤 산업을 죽이고 어떤 산업을 살릴까요?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를 맞는 산업들입니다. 가공식품과 스낵 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면 식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자 한 봉지를 다 먹던 사람이 두세 개만 먹고 멈추게 됩니다. 고칼로리 가공식품.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기존 다이어트 서비스도 위기입니다. 헬스장, 다이어트 프로그램, 체중, 감량, 식단, 서비스. 약 하나로 살이 빠지는데 굳이 돈 내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항공사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만 인구가 줄어들면 평균 탑승객 체중이 줄어들고 연료 효율이 높아집니다.
비만약 하나가 항공산업 비용 구조까지 바꾸는 겁니다. 반면 수혜를 받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는 당연합니다. 단백질 중심 식품도 수혜입니다. 비만약 복용 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고단백 식품. 시장이 함께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가장 앞서 있는 곳은 한미약품입니다. 자체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비만 신약에 2026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빼되 근육은 지키는 고품질 감량 신약도 준비 중입니다.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한 번 주사하면 한 달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D&D 파마텍과 대웅제약은 알약이나 패치 형태로 차별화를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단순히 개발 중이라는 공시만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수출 계약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투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지배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생산합니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 거대한 두 회사와 정면 경쟁하기보다 장기 지속형 제형이나 경구용 패치처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향이 맞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비만약의 가장 큰 특징은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제약사에게는 평생 구독 모델입니다. 한 번 고객을 잡으면 평생 수익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식품회사가 우리를 살찌웠고 이제는 제약회사가 그 비만을 치료하면서 돈을 법니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의 방향이 식품 산업에서 제약 산업으로 바뀌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혁신이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필름 카메라는 망했고 앱 개발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등장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제약사들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급 부족 상황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한미약품이 2026년 하반기 국산 1호 비만 신약 출시를 목표하는 것이 단순한 국내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식품 산업에서 제약 산업으로 수십조 원의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가공식품과 다이어트 서비스는 위기를 맞고 제약 바이오와 단백질 식품은 수혜를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 있고 2026년 하반기가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투자할 때는 꿈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실제 기술 수출 계약과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비만약, 원가 7,000원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어떤 산업을 무너뜨리고 어떤 산업을 키울지 오늘 이 영상으로 파악하셨다면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겁니다.